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사실 문해력 이야기 나왔을 때 내가 없는 문해. 안녕하십니까. 조병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문해력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문해력이라는 말의 뜻이 영어로는 리터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저는 리터러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5년 동안 문해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터러시라는 것이죠. 리터러시라는 것은 사실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깊이와 의미, 그다음에 어떤 삶의 쓰임,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해력이란 말도 좋아하지만 그 말의 원래의 용어인 리터러시란 말을 얘기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리터러시라고 그러면 조금 낯설고 생경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매일, 매분, 매초 사실 뺄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우리 생활의 삶에 굉장히 밀착된 그런 용어입니다. 또 그런 경험이고요. 리터러시란 말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국의 사회 상황에 맞추어서 그 의미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아주 어렵게 살던 시절, 그러니까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절에 리터러시는 문맹의 반대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깨치지 못한 사람, 글자를 깨치지 못한 상태를 문맹이라고 하죠. 그것의 반대 의미, 그러니까 글자를 깨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해력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깨친 것을 넘어서서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리터러시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학문의 영향도 받고 뭐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만 쓰는 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다르고 그 어떤 질이 다르고 그 본질이 다르고 그것이 나타나는 형상이 다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실은 매우 여러 번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동영상 안에 25개월 된 아이가 책을 읽습니다. 그 읽는 책이 이 책입니다. 저도 어떻게 읽을 줄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이가 25개월 된 아이가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25개월 된 아이의 방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읽는, 글을 읽는 모습, 이 책을 읽는 어떤 매우 시작하는 그 단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리터러시가 얼마나 가장 내밀하고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경이로운 체험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실까요? 다시 D
이 동영상, 여러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의 목소리, 눈빛, 손짓, 표정, 움직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광경들을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다 이런 단계들을 거칩니다. 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글을 읽고 배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영어가 모국어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리터러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해답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리터러시는 능력입니다. 이 아이 읽는 것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이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알파벳의 철자를 읽고 있어요. 철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이 책을 읽기 전에 냉장고에 영어 알파벳 모양의 자석을 붙이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엄마, 아빠에게서 들었어요. 매일, 자주. 아이가 붙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신기하니까,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그래서 이 철자, 하나하나의 철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죠. 그리고 그 철자, 알파벳 철자가 무엇인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S, D, R, I, B. 소리를 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고 그렇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나요? 꼼꼼히 읽어요. 도대체 이 아이 S, D, R, I, B 몇 번 읽었습니까? 세기도 힘들었어요. 아마 7번, 8번,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꼼꼼히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죠. 틀린 것도 고쳐 읽습니다. 처음에 S를 B라고 읽었죠. 실제 S를 보고 읽은 게 아니라 B라는 소리가 머릿속에 남으니까 B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B가 아니구나. S라고 다시 고쳐 읽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스스로 알고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는 거는 리터러시의 경험은 어떤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우리가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이 책을 정말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 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들이 필요합니까? 철자의 소리를 알아야 돼요. B라는 알파벳의 이름은 알지만 B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B는 이런 소리가 나죠. B, B. 자, 그러면 이 소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철자들을 연결해서 단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P, I, R, T, S. 연결해서 birds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능력을 더 배워야 합니다. 단어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끄럽게 문장들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어를 연결해서 매끄럽게 읽어 나가면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지.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어떤 경험일까요? 새에 대한 경험들. 이 아이가 어떤 새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다양한 색깔의 새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제일 많이 본 색은 회색일 거예요. 비둘기. 그렇죠? 그런데 책에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새는 회색 새인데 책에는 다양한 파랗고 노란 새가 나와 있네. 이것도 새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책의 정보와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리터러시는 또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하기라고 생각해요. 단어를 읽고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의 생각을 말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 단어, 철자를 소리내어서 읽는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6살, 7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에 지금 아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러면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이 새는 내가 처음 보는 새예요. 노란 새예요. 아, 이 새는 내가 들판에서 봤어요. 빨간 새입니다. 라는 생각을 이야기할 겁니다. 리터러시는 글자를 읽고 문자를 이해하고 기호를 이해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의미에 접근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리터러시는 실천입니다. 머리와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읽는 게 머리로 읽는 것만 아니죠. 어떻게 읽습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많이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요. 소리를 내어 읽고 있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글자는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심지어 책 등에 있는 글자까지 읽죠. 가장 마지막 부분. 두뇌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고 내 몸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읽기입니다. 노력을 들어서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실천의 과정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리터러시는 게임의 법칙입니다. 왜냐고요? 이 아이 어떻게 읽었죠? S, D, R, I, P 밑에서 위로 읽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른이 읽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자를 읽는 순서가 아니죠. 이 아이는 아직 어른들이 글을 읽는 순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느낄 거예요. 어른들이 읽는 모습을 보고, 아, 이 단어는 B, I, R, D, S의 순서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읽게 되면 말할 겁니다. 또는 생각할 겁니다. 나 엄마처럼 읽을 수 있어요. 나 엄마가 읽는 그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얘기하겠죠. 나 선생님처럼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있는 그런 법칙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얘기할 거예요. 나 과학자처럼 읽을 수 있어요. 과학자가 생각하는 방식, 과학자가 글을 읽는 방식, 나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어른이 돼서 시민이 되면 이야기할 겁니다. 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시민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아이 지금 어떻게 읽고 있어요? 단어는 밑에서 위로 읽었지만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있죠. 그 법칙을 아는 겁니다. 대단한 법칙이에요.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책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글자를 다 읽어요. 그림도 보면서 읽고 끝까지 읽죠. 그래야 다 읽은 것입니다. 다 읽기 전에는 책을 줬대 손에서 놓지 않죠. 법칙을 알고 있는 겁니다. 책은 다 읽는 것이다. 꼼꼼하게 읽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책에 있는 글자들을 읽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슈슈슈슈슈 시비시비시비 샤바샤바슈슈슈슈 랄루슈슈슈 플라케슈슈슈슈슈슈 리비시비시비시비시비 그렇게 읽습니다. 뭘 아는 거예요? 아, 책은 소리를 내서 읽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아직 글자를 연결해서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매끄럽게 읽을 수는 없지만 책을 읽는 행위가 내가 엄마가 읽는 걸 봤는데 아빠가 읽는 걸 봤는데 소리를 내서 읽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는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터러시는 정체성입니다. 리터러시는 머리로 하는 활동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두뇌는 늘 사회적으로 맥락화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나와 함께 있던 특별한 사람과의 조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파악됩니다. 이 아이가 읽으면서 얘기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책 읽을 수 있어. 끝까지 읽을 수 있어. 나 SDRIP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였죠. 그러나 이 책을 읽는 그 순간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터러시는 경험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의 체험입니다. 능력, 노력, 실천,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정체성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일반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학교에서 글을 읽고 쓰고 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런 것이 마치 어떤 정답이 있는 것처럼 배우죠. 어떤 지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배워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 것처럼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모든 배움, 특히 읽고 쓰는,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리터러시의 배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경험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그 경험들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는 매우 구체적인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 미래 세대가 경험하는 리터러시의 경이로운 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의 학생들, 주변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두 놀라울 정도의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너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경이로운 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읽고 쓰는 일은 절대 직접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물론 읽고 쓰는 방식, 그때의 어떤 필요한 능력들,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고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험들을 절대 직접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 가장 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즐겁게 읽고 쓰고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